네, 지수 회복하는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투심 악화로 개인은 연일 조 단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런 개인 매도 물량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흐름 이어질지 이슈별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서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일정 시작하기 전에 살펴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서서 현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강세 짚으면서 현대차 이야기 잠시 나눴습니다. 자,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 연간 첫 150만 대 이미 돌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또 금요일장에서 4% 앞서서는 현대차 이 정도 4% 이상이면 상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성에는 좀 안 차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사마다 댓글을 봤는데 네. 깊은 분노가 그래서도 나타날 정도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도대체 원래 그냥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데 이게 원래 이런다고 자기 주식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지 이제 자기 합리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미칠 노릇이죠. 이게 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모든 이게 미국 시장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1월 달에서 11월 달 미국 시장 151만 579대 이게 지금 150만 대 돌파 최초. 1986년 현대차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최대 연간 판매 기록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12월 달 한 달 남았으니까요. 거기다가 북미 올해차 SUV 부문 최종 후보에 지금 GV70, EV9, 코나 3개가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저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말 이제 시상식 가요대상이나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명이 전부 다 이 현대차예요. 누가 되던가 현대차예요, 그냥. 그 최종 후보 3명이 다 자기네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탈 거니까 제4의 후보를 주지 않는 이상 이것도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55만 9,361대를 팔았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누적 실적 역대 최대 지난해 55만 2,511대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사상 최대고요. 인도에서는 이 전고가 높은 거라서 히트를 쳤죠. 모자를 쓰니까요, 그 사람들은. 현대차 기아가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 달에 수출도 94만 5,062대 86만 7,136대, 현대차 기아 합산 181만 2,198대인데 매월 18만 대를 한국에서 뽑아가지고 해외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18만 대를 12월 달치까지 더하면 올해 217만 4천 대인데 이게 지금 2016년 이후 최대죠. 지금 이게 모든 게 최대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영업이익 15조 3,723억 원 나왔는데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22조 3,193억 원인데 작년까지 15년 연속 영업이익 1위를 삼성전자가 했는데 16년 연속을 저지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지한 게 확실시되죠.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7조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전년 대비 83.24가 급감했는데도 그렇죠? 이러니 미칠 노릇인 거죠. 삼성전자랑 현대차 솔직히 이거는 동전 던지기였는데 그렇죠? 중소형주였으면 뭐 선택지가 100개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하자 해서 현대차 했으면은 그래도 미칠 노릇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저평가 매력 운운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시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픽아웃 우려 이거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상대 수익률 개념에서는 토요타나 이제 혼다 이런 주가가 좋았던 거가 엔화 약세에 네.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엔이 워낙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 메이커한테는 우호적이었던 게 올해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 비즈니스에서의 성장에 고민이 있다 보니까 네네.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항상 이제 노조 문제가 발목을 잡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배당이 좀 낮았던 것들. 근데 조금씩은 이제 바뀌어가는 게
반도체나 이런 어떤 탄력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HBM, 뭐 CXL 이런 어떤 생산성을 위한 투자는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간다 하면서 상당히 뽑아주고는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테슬라를 비해서 둔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내년에 대한 선택지를 할 때 엔화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강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배당도 지금 3월인가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둔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슬로우했었던 부분이 오히려 전기차가 둔화되니까 레가시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러모로 조금 매크로 변수에서는 좀 비우호적이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네. 저 그렇다면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현대차가 전일 종가가 19만 2,800원으로 맞췄는데. 이건 눈높이의 문제인 거죠. 네네. 그냥 이 공부 1등을 하는 애를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춤을 잘 추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의 인기를 높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저평가냐 그냥 평가냐가 가려지겠죠. PER, PBR이 낮은 거를 보고 누구는 저평가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정당한 평가라고 할 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년, 6년, 7년째 그 자리라면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학생한테 선생님이 너는 대기만성형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봐, 빛을 발할 거야. 그 선생님도 기다려주는 거 3년 이상 못 기다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5년, 6년 지난 예를 들어 금융주 이런 거를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5년이면은 포텐이 터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년 저평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고평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 오토 에버가 막 급등하고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뭔가 있으면은 PER을 높여줘요. NC 소프트가 PER이 낮아지는 게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성장주는 인기가 높아야죠. 춤을 잘 추고 공부까지 잘하고 학교 대표로 나가고 영어 발표까지 하고 있는 애가 인기가 높은 거는 당연한 얘기고, 네. 유재석 씨가 한 회당 출연료를 수억을 받아도 그게 그냥 정당한 평가인 거죠. 고평가가 아니고. 유재석 씨 출연료가 낮아지는 순간 그거는 유재석 씨의 펀더멘탈이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만약에 현대차 기아를 접근한다면 눈높이가 낮으니까 그냥 수긍이 갈 것이고, 아니신 분은 왜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밖에 평가가 안 돼 하면서 계속 그냥 현대차 기아를 그만큼의 어떤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면 실망이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선택인 것이에요, 이거는. 네, 전기차 쪽 매력을 봐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점수를 후하게는 안 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현대차에 안 되죠. 대해서는. 네. 현대차 기아가 만약 분할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전기차 분야를 떼놔야죠. 삼성전자도 그걸 받으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따로 상장을 시키던가. 안 그러고 자꾸 TSMC랑 뭐가 비교를 해가지고 왜 PR이 낮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비교, 출발점부터 말이 안 되는 비교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그렇죠? 현대 오토 에버가 중심입니다. 테슬라가 왜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소프트웨어 회사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 오토에버의 모빌진이잖아요. ADAS를 좀 더 진화시켜주는 그 모빌진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그게 없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냥 깡통 만드는 회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 저렇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나오는 것을 수긍을 하고 그냥 중위험 중수익 정도를 추구한다면 나는 현대차 기아에 투자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댓글이 안 달리겠죠. 내년 1월에 이제 CES가 있는데 CES 모멘텀을 좀 노려보면서 자율주행 쪽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란 거에서 충돌을 하는 거죠. 현대차 기아의 그 모든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에 몰아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애플카가 애플 마크를 달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는 그냥 깡통을 만드는 회사고 두뇌는 다 애플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권을 잃는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대차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오 관련된 소식이고요. 바이오주 봄날이 올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사실 고금리 환경 지속되면서 관련 주가들이 뭐 고점 대비해서는 60-70%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뭐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좀 톱픽이 있을까요? 어떤 쪽이 좀 유망해 보일까요? 지금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금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게 이것으로 좁혀진 거 아니에요? 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상장할 때 엄청 뻥튀기를 시킨 다음에 자금을 끌어당긴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금 임상을 진행하다가 돈을 또 다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돈이 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줄기세포 화장품이니 뭐 마사지 가게니 막 이런 걸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재무제품을 어떻게 조금 그 넘어가는 저기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만 안 달 정도로 넘기면서 버티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갑자기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시키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주주들한테 이 지금 고통을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전통 제약사만이 겨우겨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종근당 번 돈이 있으니까 일반 의약품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고캔바이오나 알테오젠처럼 이미 꽂아놓은 기업이 그나마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세 가지 형태로 받잖아요. 처음에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개발 과정에 따라 그걸 넘겼으니까 그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하는 대로 임상 1상, 2상, 3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죠. 그리고 만약에 제품 출시가 되면 판매액의 일정의 부분을 로열티로 받죠. 이 세 개인데 여기서 일단 기술 수출을 많이 꽂아놓은 회사들 알테오젠이나 레고캔바이오는 일단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DC가 제일 지금 핫한 거 아닙니까? 화이자가 3월 달에 ADC 전문 개발사 시젠 56조 원에 인수했고요. 머크가 10월 달에 다이지 산교 요거 28조 원짜리 ADC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상업화 계약 체결했고 11월 달에 에브비가 미국 이뮤노진 약 13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전부 ADC 관련 계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세대 화학독성 항암제의 네. 가장 큰 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강력한 거는 확인이 되죠.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럼 그거를 만약에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거를 정확히 그 항원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다면 그 파괴력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는 완전히 저기죠. 파워는 엄청 센데 그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파워는 엄청 센데 몸이 둔한 애예요, 걔가. 근데 걔를 날렵한 애로 바꿔주는 거죠, ADC가. 항체랑 약물이랑 그걸 연결해주는 링커 기술. ADC 중에서 링커 기술이 지금 특화된 게 이 지금 얘네거든요. 레고캔바이오. 그리고 12개 정도를 지금 꽂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LCB84라고 레고캔바이오 최초 독자 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캔바이오가 그동안 자기네 기술을 팔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임상을 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 그렇죠. 특히 셀트리온은 이제 그거 그만뒀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제 그거 그만뒀어요. 돈 다 벌어서 절로 신약개발업체를 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ADC 요 지금 치료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약간 간접적이죠. 그리고 이제 레고캔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지금 ADC 기술 요쪽으로 ABL 바이오까지 하면은 뭐 3대 회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지금 낫다. 다른 모델은 다 무너졌어요. 물론 아직 그렇죠. 무너졌다고 하면은 또 저기 HLB 주주분들이 실망스러우니까 HLB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신약개발업체 희망이 있는데 셀트리온이 신약개발업체도 그것도 하지만 셀트리온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저기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이 지금 저기가 있지만 HLB는 HLB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활약을 하시고 ADC 같은 경우는 여기 레고캔바이오 아니면 삼성바이오에핏
바이오. 네. 네, 거기. 좋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 하면 바이오, 될것 예, 같습니다. 신약 기술 관련해서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HLB, 뭐 셀트리온 등등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매크로가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고금리 장기화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인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니 이게 뭐 내년 중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투자 스타일상으로 바이오 특히 제약도 아닌 바이오 신약이 어느 정도 꿈틀대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 때인가요?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그 기대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됐을 때 네. 지금과 같은 국면이 이제 많이 소외됐다가 예. 조금씩은 어떠한 이벤트, 빅파마들의 움직임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제 조금씩은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제약 바이오, 뭐 바이오 신약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1월에는 또 JP 모건 컨퍼런스도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우리 하우스에서도 최근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영입을 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시켰는데 항암제 시장이 더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ADC를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인데 최근에는 이 빅파마들이 만들어내는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에 이 좀 같이 붙어서 갈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빅파마의 상승이 나타나든지 간에 아니면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금리가 하락하든지 간에 지금 모든 게 사실은 제약바이오한테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내년 1월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기에 딱 적당한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 바이오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터넷 IT 기업들과 관련돼 있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카카오에게는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더더욱. 이거는 카카오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이 신세가 되고 그렇다고 저기도 안 해주니까 그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만약에 여기서 도와주면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그쪽도 돌아섰잖아요. 지금 댓글은 정말 최악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도와주는 지금 그 저기가 아니고 전부 다 완전 타겟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돼버리면은 4가지 대표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자사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애 대우 이거를 위반할 경우 사업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과 비교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국내 사업을 특히나 카카오 밑에 산하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회사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걸릴 것이 수두룩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현대차, LG전자, 기아 다 제치고 네카오가 위에 있었는데 다시 시가총액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고 관련돼서 규제가 좀 있었고 이번에는 또 유럽연합의 그 DMA라고 해서 디지털 시장법과 좀 유사한 이렇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있어서도 다른 중소 온라인 기업들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들이 많아지는 상황, 인터넷 IT 기업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을 부담일 것입니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카카오라는 비즈니스가 2021년에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성장률이 높진 않더라도 MS, 그러니까 마켓 점유율을 갖고 가는 전략이었는데 이 규제는 사실은 그 마켓 점유율을 갖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문어발식 그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외형이 막 커지는 단계라기보다는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되고 내실 중에 혁신이 있는 기업의 아이덴티티, 즉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아직은 뭐 떨어진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경영진도 교체되긴 했지만 그렇죠. 얼마나 그걸 보여줄지는 또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우호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영진 교체 뭐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을 품는 그런 관측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수의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네카오 둘 중엔 네이버가 낫죠. 네네. 지금 사실 쇼핑에서는 이제 정리가 됐고 쿠팡이랑 네이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둘의 싸움으로 좁혀졌어요. 나머지는 다 나가 떨어졌고. 그렇- 그리고 이제 그 좀 네이버가 그냥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지현 씨 그 모자 쓸 때부터 지식인 때부터 있어서 좀 고루한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10대들은 틱톡이나 유튜브로 검색을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네이버로 검색을 시작하는 이제 40, 50대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래서 약간 갈려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노력은 일단 그 지지직이라고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좀 이름부터 사실 지금 네티즌들 호응은 없거든요. 지지직이 뭐냐고, 아재 감성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10대들도 나이가 들면. 근데 어쨌든 지지직이라고 내놓는 게 그게 아프리카 TV에서 그 게임 방송 그거를 네.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틱톡 챌린지니 뭐니 많잖아요. 슬릭백 챌린지니. 그리고 쇼츠나 릴스 이런 거 인기 있어가지고 얘네도 클립을 만들었는데 클립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감성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이버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일단 어쨌든. 그리고 크림 같은 거 있죠. 그 젊은 애들이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무신사로 가잖아요. 네. 그 비슷한 류에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 그런 감성을 하려고 크림으로 네. 가고 지금 뭐 아프리카 TV 게임 방송 서비스 도입하려고 지지직하고 뭐 쇼츠나 릴스 따라가려고 클립하고 메인 화면도 다 그쪽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라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난 거죠. 그러니까 치즈직 그 브라운관 감성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내일 치즈직이 베타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는 만큼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뉴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가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개장 전 체크리스트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